안녕 티스탐스 친구들!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어. 날씨도 추워졌고 전기장판 틀어놓은 이불 속에서 귤이나 까먹는 게 지상낙원인 요즘 같은 때를 맞아 이 추위를 몰아낼 수 있는 열정 가득한 주제로 이야기를 꾸려봤어. 기대해줄 거지? 혹시 다들 여행 좋아해? 코로나 이후로 여행 갈 기회도 많이 없었고 경기도 좋지 못했잖아. 그래서 오늘은 아쉬운 마음을 가득 담아 UFC와 관련된 다양한 나라를 탐구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어.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티스탐스 항공은 지금부터 3개국을 돌 예정입니다.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륙 시작합니다. UFC의 첫 경기 어디서 열렸을까? 정답은 바로 미국의 콜로라도주 맥 니콜스 스포츠 아레나라는 경기장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시작됐어. 이곳은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 위치한 실내 경기장이고 과거엔 농구는 물론 아이스하키의 홈 경기장으로 사용했었다고 해. UFC의 본부장인 미국에서 열린 경기만 약 435회! 지금이야 UFC가 국제적인 스포츠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들에서 경기를 개최하고 있지만 시작이 미국이었던 만큼 UFC라는 스포츠에 있어서 미국은 홈타운이라고 할 수 있지. 미국에서도 UFC와 가장 밀접하고 특별한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그곳은 어딜까? 맞아, 바로 라스베이거스야.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는 라스베이거스. 이곳은 UFC와 인연이 너무나도 깊은 곳인 만큼 본사 또한 이곳에 위치해 있어. 그리고 1화에 나온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재벌인 퍼티타 형제, 백 사장의 친구였던 로렌조 퍼티타. 다들 기억하지? 현재는 UFC의 CEO직에서 물러나 카지노와 리조트 경영에 힘쓰고 있다는 로렌조 퍼티타. 로렌조 퍼티타가 UFC를 인수한 2001년 라스베이거스에서 첫 경기가 열리기도 했어. 그 경기가 바로 UFC 33이야. 아이러니하게도 UFC 33 경기는 최악의 경기로 뽑히고 있어. 데이나 화이트가 UFC 33은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최악의 쇼 라고 말할 만큼 지루한 경기 이후 인터뷰에서 계속 언급되기도 하지. 어쨌든 UFC 33 경기는 만달레이 베이 이벤트 센터에서 열렸었고 현재는 이름이 바뀌어서 미첼롭 울트라 아레나라고 하는 곳이기도 해. 미국 네바다주 패러다이스에 위치한 경기장이고 WNBA 라스베이거스 에이시즈의 홈 경기장으로 사용되기도 했던 곳이야. 이곳에서 진행된 UFC 경기는 약 29번이라고 해. 라스베이거스와의 인연, 정말 이게 다일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UFC 경기만 무려 207번을 진행했고 방금 설명했던 만달레이 베이 이벤트 센터 이외에도 라스베이거스엔 UFC와 인연이 깊은 경기장들이 또 있다는 말씀.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와 UFC 에이펙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T-모바일 아레나를 소개해줄게. 우선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부터 살펴볼까? T-모바일 아레나가 개장하기 전까지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는 라스베이거스의 주요 스포츠 경기장이었어. 다목적 경기장으로 프로레슬링 이벤트나 UFC 경기 등이 열렸었지. 다목적이라는 목적에 맞게 그래미 어워드를 비롯해 시상식, 콘서트도 열렸던 곳이야. 1993년에 완공된 건축물로 UFC 경기만 44번 열렸다고 해. 그 다음 경기장은 UFC 에이펙스야. 에이펙스의 경우 2016년 6월 18일에 개장한 경기장으로 데이나 화이트는 이곳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 UFC 에이펙스는 격투 스포츠와 UFC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전 세계에 격투 스포츠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넓혀줄 것입니다. UFC 에이펙스야말로 백 사장의 큰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경기장이 UFC의 경기력 연구소 건너편에 있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야. 경기력을 연구한다. 과연 뭐 하는 곳일까? UFC 본사 옆에 위치한 경기력 연구소, 약자로는 PI라고 불리는 곳으로 UFC가 강조하는 모든 게 다 있는 곳이야. 경기력, 훈련, 건강 분야에 있어 과학적 방법을 사용해 선수들의 균형 잡힌 관리를 한다고 해. UFC 소속 파이터들의 훈련과 재활을 돕기도 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과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한마디로 최고의 경기를 위한 어벤져스의 본부 같은 곳이지. UFC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해. 다음으로는 T-모바일 아레나. 코너 맥그리거의 비공식 홈그라운드로 알려진 곳이지.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5대 UFC 경기장 중 하나이고 요 근래에 라스베이거스에서 경기를 한다고 하면 T-모바일 아레나인 경우가 많아. 그러고 보니 가장 최근에 있던 UFC 282도 여기서 있었지? 라스베이거스와의 인연이 깊은 UFC. 앞으로 어떤 경기들이 라스베이거스에서 펼쳐질지 벌써 기대되는걸? 올라! 브라질 안녕? 다음으로 알아볼 나라는 브라질. UFC와 브라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를 떼놓고 종합격투기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야. 브라질리언 주짓수를 배우고 전수하는 가문이 어디였더라? 맞았어. 바로 그레이시 가문이야. 그들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선 시대적 배경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어. 20세기 초 일본인들이 먹고 살 길을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브라질로의 이민을 택했어.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거든. 오픈핑거 글러브를 고안한 마에다 미치오를 기억하고 있지? 마에다 미치오는 브라질로 이민을 온 일본인들을 돕고 있는 인물이었어. 그는 그런 과정에서 일본인 이주를 도왔던 가스타우 그레이시라는 인물과 만나게 되지.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미치오는 가스타우의 형제였던 카를로스 그레이시를 가르치게 되고 그 무술이 바로 브라질리언 주짓수가 됐어. 이후 호리온 그레이시가 미국으로 이주해 UFC의 설립에 참여했고 그 다음은 다들 알지? 발리투도 경기에 대한 이야기는 우측 상단의 카드를 통해 확인해줘. 이렇듯 UFC에게 브라질은 중요한 나라일 수밖에 없지. 현재까지 브라질에서 UFC 경기와 파이트 나이트 경기들을 포함하면 약 37번 정도의 경기가 열렸다고 해.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알만한 경기장은 역시 리우 올림픽 아레나야. 2016년 리우 올림픽 기간에 더 알려지기도 한 이 경기장은 이전에 HSBC 아레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현재는 주네스 아레나로 이름이 바뀌기도 했지. 코리안 좀비로 알려진 정찬성 선수가 조지 알도 선수와 맞붙었던 UFC 163 경기가 있었던 곳이기도 해. 브라질리언 주짓수와 경기장 이야기 말고도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선수들 이야기야.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브라질은 UFC 챔피언들을 많이 양산해내는 나라 중 하나야. 누가 있냐고? 누구인가? 소개합니다. 이름하여 브라질을 빛낸 UFC 챔피언. UFC 현 챔피언 중 플라이급의 데이브슨 피게이레도 선수, 미들급의 알렉스 페레이라 선수, 그리고 벤터급과 패더급을 섞어난 아만다 누네스 선수까지. 지금 언급했던 선수들뿐만 아니라 브라질은 훌륭한 선수들이 많은 나라지. 브라질 대 세계. 대항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던 UFC 224. 이 경기를 보면 알 수 있듯 총 12번의 경기 모두 브라질 출신의 선수가 배정되었다고 해. 모든 메인 카드 경기에 브라질리언 파이터가 나섰다는 건 어쩌면 UFC의 시초가 된 국가에서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 앞으로도 브라질에서 얼마나 많은 파이터가 배출될지 우리 모두가 지켜보자고. 이번 여행지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땡큐. 뭔가 UFC와 연상되는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아? UFC 아랍하면 아부다비 하면 당연 1화에서 다뤘던 아부다비의 왕자 셰이크 타운은 빈자에드 알나얀 왕자지. 아랍에미리트의 토호국인 아부다비는 격투 스포츠를 광적으로 좋아하는 왕세자 덕분에 세계적인 주짓수 대회를 매년 열고 있고 UFC 이벤트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아부다비와 UFC의 첫 만남은 2010년 UFC 112경기였고 경기가 열린 곳은 야스섬의 콘서트 아레나였어. 그 이후 4년 뒤인 2014년 파이트 나이트 경기가 있었지만 한동안 아부다비에서의 경기는 뜸했지. 그렇게 다시 5년 뒤 2019년 아부다비에서 UFC 경기를 보고 싶어하는 팬들의 요청이 쇄도하면서 향후 5년간 경기를 개최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부다비 문화관광부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게 돼.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경기가 잠시 중단되면서 백사장에 대한 책으로 프로젝트 하나가 진행되는데 이름하여 UFC 파이트 아일랜드.
전 세계 코로나19로 인해 프로스포츠 경기들은 어려움을 겪었어. UFC도 예외는 아니었지. 데이나 화이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화이트 아일랜드 계획에 착수했고, 이 계획을 위해 UFC 경기 전용 섬을 구하면서 아랍에미리트의 야스섬을 지목하게 된 거야. 야스섬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최고의 레저와 쇼핑 시설들이 있는 인공섬인데 크기가 756만 2,500평. 와우! 여의도의 약 5배 정도의 큰 땅덩어리에 UFC를 위한 타운이 생긴 거나 다름없는 거지. 2020년 7월 11일 UFC 251 경기를 시작으로 야스섬에서의 경기는 총 4개의 경기가 연이어 진행됐고, 특별하게 준비된 만큼 UFC 251의 경우 타이틀전을 3개나 진행하기도 했지. 더욱 이목을 끌었던 건 UFC 측에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썼다는 점이야. 최고의 시설을 고루 갖춘 야스섬에서의 UFC 파이트 아일랜드 경기는 비록 코로나 확산 위험을 막기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됐지만 선수들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줄 개인 운동시설부터 선수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장을 준비한 거지. 이에 데이나 화이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 그 누구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부다비는 파트너십과 야스섬의 파이트 아일랜드까지 구축하면서 격투기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지. 그만큼 아랍에미리트에서 UFC의 성장은 더욱 무한하고 그 의미는 엄청 크다고 생각해. 앞으로 아부다비와 UFC의 더 큰 성장을 기대해보자고. 아쉽지만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UFC와 관련이 깊은 나라들에 대해 탐구해봤어. 이 외에도 UFC와 관련된 라이징 국가들이 여럿 있지만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더 다뤄봐도 좋을 것 같아. 23년엔 우리 모두 풍족해지고 여유로워져서 여러 나라를 몸소 탐구해볼 수 있는 해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해보자. 그럼 티스탐스 친구들, UFC와 함께 즐거운 연말 보내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 해피 뉴 이어!